안녕하세요. 직장인 투자자 A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은 2차 전지주로 굉장히 정신이 없는데요. 반면 나스닥은 꾸준히 올라주고 있고 비트코인도 크게 떨어지지 않은 채 조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저의 향후 매수 계획을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나스닥인데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과거 사례를 들어 마지막 금리 인상이 발표된 후 나스닥은 5에서 24일간 조정을 거친 뒤에 금리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몇 달 동안 상승 랠리를 시작했었다. 따라서 저도 이번에 금리를 인상하고 5일째 되는 날부터 24일 정도까지, 즉 약 2주 동안 분할 매수를 해나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계획을 지키기 위해 지난 5일 동안 시장을 관망했고요. 앞으로 매일매일 제가 미국 주식에 넣으려는 시드를 14분의 1로 해서 14일 동안 적립식으로 모아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키기 전 첫 번째 분할 매수 14분의 1만큼을 했고요. 매수를 하는 입장에선 오히려 가격이 이렇게 잘 떨어져주면 좋을 것이고, 떨어지지 않고 제자리에 있다가 스물스물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저는 이 올라가는 중에도 계속해서 조금씩 모아갈 계획입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된 후에 대략 5번 중에 4번은 이 5에서 24일간 조정을 거쳤고요. 5번 중에 나머지 1번은 조정을 거의 거치지 않고 그대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기간에 분할 매수를 한 사람은 향후 몇 달 동안 수익을 봤었겠죠. 저는 미래가 아니라 과거를 보고 투자하는 투자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과거 사례를 보고 그대로 제 계획을 이행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비트코인인데요. 비트코인도 크게 떨어지지는 않고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의 지난 일주일간 제자리에서 횡보했기 때문에 굉장히 지루한 장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제가 생각했던 반등 가능 포인트, 여기 이렇게 박스 구간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정확히 그 구간에서 단기 반등이라도 해주는 모습이죠. 저처럼 크게 먹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만약에 선물 단타로 짧은 반등씩만 먹고 나오는 투자 전략을 취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반등 구간에서 매수를 했을 때 최소 이만큼씩이라도 먹고 나올 수 있었겠죠. 게다가 본전에 매도를 걸어놨다면 손실도 거의 보지 않았을 겁니다. 참 이런 걸 보면 공부를 왜 하냐라고 물어볼 게 아니라 왜 안 하냐라고 물어봐야 될 정도로 충분히 후천적인 공부를 통해서 어느 정도 반등 포인트를 잡아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반등 포인트를 잡은 것도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피보나치 비율들 표시하면 두세 개의 피보나치 비율이 겹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 구간들을 표시해 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투자 수익을 올리는 데는 어떤 방법론을 사용하냐, 이것은 초보 단계일 때는 중요한 부분이지만 어느 정도 이 기초적인 방법들을 알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주요 반등이 예상되는 구간까지 내가 이 지루한 기간을 버티고 현금을 유지하고 참고 기다릴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든 저는 이 구간에선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물량을 홀딩하고 신규 매수는 하지 않았고요. 이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했고 이 구간에서도 추가 매수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현재 1시간 봉에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아직 뜨지 않았죠. 그래서 만약에 오늘 낮에 형성한 이 저점을 한 번 더 깨고 내려왔다가 반등을 하면 자연스럽게 차트의 저점은 낮아지지만 RSI의 저점은 올라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생길 겁니다. 그럼 그때 추가 매수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기회를 주지 않고 그대로 올라버리면 올라버리는 대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물량으로 이득을 보면 되겠죠. 이렇게 자기가 생각했던 주요 구간까지 참고 기다렸다가 매수를 해서 수익을 볼 때 투자 실력이 훨씬 느실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현재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평행 채널의 성질을 활용했을 때는 이 앞선 평행 채널을 깨고 내려왔을 때 아래쪽에 평행 채널을 하나 더 그리면 이 저점까지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마침 피보나치 비율 상으로도 이 28.2K 구간이 중요한 반등 포인트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반등을 안 해주고 올라갔다 다시 내려가서 이 구간까지 온다면 한 차례 더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남은 현금으로 추가 매수하는 이 구간에서는 철저하게 제가 계획한 대로 이 구간, 그리고 이 구간에서 분할 매수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단 지금 구간을 크게 봤을 때는 지난해 11월부터 올라온 이 커다란 상승 추세의 첫 번째 저항 구간, 즉 분할 익절을 해야 될 타이밍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는 물량은 길게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대다수의 물량을 저는 20K쯤에서 평단으로 가지고 있고요. 올라오면서 남은 현금으로 조금씩 추가 매수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연히 익절 포인트는 여기서 최소 50% 이상은 분할 익절을 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시장은 지루하지만 주식이라든지 다른 자산에 관심이 조금 시들해지면 또 코인에게도 이 정도
즉 10에서 15%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지루한 기간을 조금 더 참고 기다리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당연히 여기서 제 예상이 틀리고 떨어질 확률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 역시도 언제나 매수할 때 100% 확률을 가지고 매수하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 80에서 90% 정도 확률이 되면 매매를 하는데요. 10에서 20% 확률로 틀렸을 때 그 손실을 감당할 각오를 하고 하는 겁니다. 이게 투자자의 자세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는 틀렸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생각을 하면 좋겠죠. 예를 들어 저는 여기서 매수를 해도 제 전체 시드의 10% 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을 추가 매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더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더라도 제게는 큰 타격이 없는데요. 만약에 지금 현금 100%를 보유하고 있다가 여기서 풀 매수를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시드 조절을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참고 그냥 위에 올라갈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보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현재 포트폴리오 상황을 고려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해주면 가장 좋겠죠. 이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나스닥이든 비트코인이든 추가 매수하고 단기적인 상승을 보여주는 8월이 되었으면 합니다. 모두 성투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직장인 투자자 A였습니다.